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웃 나라의 끔찍한 비극이 다른 한 나라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기 힘든 역설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든 한국 전쟁이 어떻게 바다 건너 패전국 일본을 일으켜 세운 불사조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당시 일본 언론이 이 기이한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평화의 돈줄. 참,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전쟁 덕분에 돈줄이 생긴다니요. 그것도 평화의 돈줄이라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그 변화는요, 정말이지 극적이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1949년만 해도 패전의 상처 속에서 공장들은 멈춰섰고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1952년에는요, 그 멈춰섰던 공장들이 미군의 전장 물자를 만드느라 24시간 단 1초도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은 기계의 굉음으로 실업자의 한숨은 바쁘게 움직이는 노동자의 땀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조각들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폐허 속에서 어떤 기회를 봤는지, 갑자기 쏟아진 달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일본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는지, 그 운명의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1950년으로 되돌려보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게 파괴됐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일자리는 없고 정말 그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던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950년 6월 25일 이웃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포성은 일본에게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 조달이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골드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패전국 일본 경제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일본어로는 택수, 그러니까 특별한 수요라는 뜻인데요. 미군과 유엔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우면서 대규모 공업시설을 갖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순식간에 전쟁을 위한 거대한 보급기지가 됐고 일본 기업들은 트럭, 군복, 담요, 의약품, 심지어는 탄화까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규모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무려 16억 달러입니다. 지금도 물론 큰돈이지만 당시 폐허나 다름없던 일본 경제의 이 돈은요, 그냥 가뭄의 단비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홍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돈이 일본 경제라는 마른 땅을 완전히 적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돈의 위력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한창일 때는 일본 전체 GDP, 즉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7%가 바로 이 특별 조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국가 예산의 25%, 무려 4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의 상당 부분을 그냥 미군이 주는 전쟁 물자 대금으로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경제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 결과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멈춰있던 공장들이 24시간 불을 밝혔고요.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넘어 109%까지 치솟았습니다. 기계를 멈출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던 사람들은 전부 공장으로 몰려들었고 죽어있던 일본 사회 전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2 홍수는 단순히 경제지표 숫자만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자동차 공장, 녹슬어가던 제철소 같은 일본 산업의 심장부를 다시 뛰게 만든 그야말로 기적의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주문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요.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 같은 중공업 분야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때 쌓은 경험과 자본이 훗날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거인으로 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요타입니다. 당시 토요타는요, 대규모 파업에 자금난까지 겹쳐서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처럼 미군으로부터 4,600대가 넘는 군용 트럭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회사가 극적으로 살아났죠. 월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리고 밤샘 작업을 하면서 주문량을 맞췄다고 해요. 이 경험은 토요타를 그냥 위기에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의 대박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특별 조달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이 일본 기업들에게는 낡은 설비를 바꾸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1960년대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 경제 기적의 씨앗이 바로 이때 한반도의 비극 속에서 뿌려진 셈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국제 무대에서도 일본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의 전쟁이 패전국 일본에게 주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미국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직접 싸우게 된 미국에게 일본은 더 이상 벌을 줘야 할 적국이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아시아 최전선의 전략적 파트너, 즉 동맹이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그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훨씬 더 오래 갔을 연합군 점령이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급속도로 마무리되기 시작해요. 미국은 강력한 동맹으로서 일본을 하루빨리 독립시킬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 1952년 일본은 마침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권은 회복했지만 일본은 헌법에 따라 여전히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바로 문 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일본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다시 무장을 시작합니다. 미군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일본은 경찰 예비대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름은 경찰이죠. 하지만 그 규모나 장비, 훈련 방식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군대였습니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딱 명시해 놨으니까 이걸 어기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자위대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겁니다. 한국전쟁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였던 일본이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전쟁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평화헌법이라는 내부의 제약을 뛰어넘을 아주 강력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특별 조달이라는 막대한 돈, 주권 회복이라는 정치적 안정, 그리고 재무장이라는 안보적 기반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서 대체 어떻게 1960년대 일본의 그 눈부신 경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한국전쟁은 추락하던 일본 경제에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달아준 것과 같았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경제가 불과 몇 년 만에 연평균 10%가 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의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는 시대의 화려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배라는 숫자는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1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민 한 사람의 소득이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씁쓸하면서도 복잡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국가의 비극은 정말 언제나 다른 국가의 기회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